안녕하세요. 헤드헌터TV의 박규범입니다. 자, 오늘은 헤드헌터TV 제21강 연봉 1억 헤드헌터 노하우 7가지 제2편을 촬영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5일 전에 제1편을 촬영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제2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봉 1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연봉 1억 받으면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연봉 1억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신 분은 뭐 알겠지만, 아무래도 여러가지 세금 떼고 하면은 실수령액이 얼마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연봉 1억 기준에서, 부양가족 수가 기본적으로 한 4명 정도 되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0 이하 자녀 수가 한 2명 정도 잡고요. 그러면 계산하기. 자, 이렇게 하면 네이버에서 임금 계산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시면 볼까요? 일단 국민연금을 원래 9% 띄는데 이제 회사에서 반절을 대주기 때문에 4% 정도 띄면은 약 21만 8,700원 정도.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약 27만 4,580원. 이게 건강보험이 좀 많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다들. 자, 우리 헤드헌터는 지역가입자잖아요. 자,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걸 반절을 대주지 않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가 소득이 높으면 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절세하려고 세무사를 통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보험도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의 10.25% 요양보험을 따로 또 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 0.8%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부양가족 수가 이게 많으면은 소득세가 적게 나오겠죠.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가 약 77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또 10%. 근로소득세 10% 나오니까 77,000원. 자, 이렇게 보면 예상 실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약 8,278만 8,52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월 얼마를 받은 겁니까, 이거? 그러면 689만원. 약 690만원 정도를 실수령액이 되는 거죠. 자, 연봉 1억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90만원 정도 됩니다. 자,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여러분 4인 가족, 우리 헤드헌터 분들이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씀씀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뭐 중고등학교를 많이 다니겠고, 또 뭐 대학을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학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봉을 받았어요. 월 급여가 약 67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4인 가족 쓰면은 기본적으로 400은 들어가잖아요. 고정비로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분은 연봉 1억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씀씀이가 더 높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400 플러스 알파 한 500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500 정도 이분이 쓰게 되면은 남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적으로 이분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9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 1억을 받는다 해도 실제적으로 본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19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맥스일 거예요. 아마 더 쓰면 더 썼지 500만원 더 이상 쓸 겁니다. 대부분. 쓰다 보면은 이 소비라는 것은 한 번 쓰다 보면 연봉 1억 정도 받으신 분은 계속 많이 들어갈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그 소비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연봉 1억 받아가지고 월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게 200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200도 안 되는데, 자, 200 이거 1년 저축해보면 얼마입니까? 12달. 하면은 2,400만원. 그렇죠. 2,400만원. 자, 2,400만원 받아서 1년 저축해서 10년 저축한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 4천입니다.
자, 내가 대기업에서 물론 월급이라는 게 이제 뭐 에스컬레이팅에 대해서 계속 오르겠죠. 그런데 대충 따져봐도 어느 정도. 자, 연봉 1억을 받더라도 10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게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2억 4천. 자, 그럼 20년 모으면 얼마 됩니까? 그렇죠? 4억 8천입니다. 물론 연봉이 더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모은다. 한 5억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연봉 1억 받더라도 이 금액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난감합니다, 이거. 자, 서울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거의 8억대. 그렇죠. 서울 근교, 뭐 요즘 잘 나가는 뭐, 성남, 수원, 그 다음에 용인, 또는 뭐 광교, 뭐 이런 데 보십시오. 이런 데도 집값이 요즘 막 급등하고 있어요. 이런 데도 좀 새 아파트는 거의 뭐 8억 근처 가잖아요. 자, 연봉 1억 받는다 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에 집장만 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집값도 뛰고 물가도 뛰다 보니까 굉장히 연봉 1억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번에 그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음, 우리 뭐죠? 대한민국의 월급쟁이 중에 연봉 1억 받는 분들이 80만 명. 80만 명. 자, 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자, 이분들이 그러면 연봉 1억 받는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막 넉넉한 살림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쓰기 바빠서 결국은 저축하는 그 금액은 많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제 2강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 흥부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흥부님께서 올려주신 글, 흥부님이 또 이번에 계속 추가로 많은 글을 올려주셔서 또 이번 주 추천글에 제일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흥부님 글을 보시면 자, 8년차 헤드헌터입니다. 이게 1월 26일 날 올리신 거군요. 그 이후에도 2월 1일, 2월 2일, 2월 7일 이렇게 좋은 글을 이 글을 연재적으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1편부터 4번까지 제 1편에서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오늘은 5번, 6번, 7번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자, 2012년 8월에 입문하여 2년 동안 죽어라 힘들었지만 3년 차부터 소득이 증가하여 4년 차부터는 연소득 1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헤드헌팅사 소속으로 재택 형식으로 집 근처 소사무실에서 혼자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얼마 안 되지만 지나온 헤드헌터 생활을 느낀 바로는 1번, 2년 동안은 코업보다는 고객사 개척에 비중을 80% 이상 둬야 한다는 점. 2번, 고객사에는 커뮤니케이션을, 후보자에게는 감성을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3번, 입사 후에는 한 달 이상은 후보자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 이탈을 방지해서 재추천을 없애야. 제4번,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 용모, 복장, 용모, 근무시간, 휴일 등등.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번부터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이 어떤 겁니까? 지독하게 끈질기게 파야 한다는 점. 자, 물론 이런 경력 헤드헌터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습니다. 이 말의 어떤 의미인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A라는 고객사에서 서치펌에 단독 오더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0개 서치펌에 이렇게 쫙 오더를 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헤드헌터 분들은 누가 먼저 서칭하냐의 싸움에 전쟁이 돌입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서칭을 하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 A사에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 오더라는 게 이게 노멀한 오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렵습니다. 사람 찾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계속 추천해서 뭐 합격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그 채용이 안 되고 딜레이를 되게 마련입니다. 이 기간이 뭐 1개월, 많게는 한 3개월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되면은 대부분 이 헤드헌터 분들 포기하게 됩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참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때부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아, 이 포지션은 안 되겠다. 어? 그럼 헤드헌터 분들이 점점 나가 떨어지다 보면 이 포지션이 어느 순간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돼요. 그러면 이 헤드헌터 분들은 궁금합니다. 이게 야, 저 포지션을 누가 석세스 된 걸까? 아니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채용을 한 걸까? 아니면 이 포지션이 드랍된 걸까? 좀 고민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사팀에 물어봐요. 이 포지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아, 이 서치폼 중에 어떤 분이 용케도 잘 찾아주셔가지고 아, 이분이 합격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많은 헤드헌터 분 중에 이거를 성공한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결론은 그겁니다. 지독하게 끈질기게 파야 한다는 점. 자, 이분이 먹게 됩니다. 결국은 끝끝내 이걸 포기하지 않고 서칭을 하신 분이 결국은 이 포지션을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다른 헤드헌터들은 좀 벙찌게 되죠, 사실은. 야, 저 헤드헌터 분들 대단하다. 어떤 분인가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야, 그래서 인사팀에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 이번에 합격시킨 서치펌이 어디냐고. 참 이게 재미있습니다. 우리 헤드헌터 직업.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독하게 끈질기게 파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게 뭐 파는 과정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끝이었으니까 자, 일단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회사 생활하시는 헤드헌터는 사람을 사귀려고 출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헤드헌터라는 직업의 속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 월급쟁이 시절에는 어떤 겁니까? 자, 우리가 그 조직이 일을 하잖아요, 이거. 조직이. 예? 뭐, R&D 부서, 생산 부서, 뭐 마케팅 부서, 영업 부서. 이런 조직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회사를 쭉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간에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와야 됩니다. 조직 간의 이익이주의랄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잘 극복하는 조직은 굉장히 시너지를 내서 어떤 영업이익의 성과물을 창출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런데 우리 헤드헌터라는 게 속성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어떤 개인 플레이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코업도 많이 하고 사내에서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직업의 속성은 개인 플레이죠. 개인 사업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헤드헌터라는 직업 자체를 보시면 자, 개인 플레이에 능한 사람, 자기주도, 자기주도 업무, 개인적으로 자기주도의 성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일을 잘 끌고 가요. 혼자 플랜 도 C를 다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직원들이 많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출근을 하게 되죠. 왜? 인생 3막에서 자, 1, 2막을 다 보내고 인생 3막에서 집에서 쉬다 보니까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뭔가 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헤드헌팅 시장으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은 뭐 생계가 급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뭐 부를 이뤘기 때문에 그냥 명함이 필요하신 분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분들도 여기 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신 분들은 여기에 오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 생계가 당장 급한 사람하고는 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아무래도 뭐 당구를 치러 가자, 뭐 술 한잔 하자, 그렇죠. 아니면 뭐 우리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가자. 자꾸 이런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 조직에 그런 분들이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도서관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고 하죠. 우리 서치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칭 분위기를 저해하는 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번. 회사 생활하시는 헤드헌터는 사람을 사귀려고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먼저 후보자를 발굴하는 거. 그렇죠. 하나라도 더 빨리 추천하는 거. 이게 목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6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회사 출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오늘에 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근하셨는지, 그 목표를 이루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7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접은 후에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헤드헌터가 최고라는 점.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헤드헌터가 여러분 중에 그 헤드헌터 하신 분 중에 이 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분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100%. 왜 제가 100% 공감을 한다고 할까요? 이분이 이 글을 올린 게 아마 언제입니까? 자, 1월 26일에 올렸어요. 제가 이분보다 더 먼저 제가 글을 올렸죠. 한번 볼까요? 제가 올린 게 1월 22일 날 올렸거든요. 이분보다 한 4일 먼저 올렸는데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최고 대박 직업은 헤드헌터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직업은 기천이 없다. 일명 먹고 사는 문제는 기천이 없다는 것이다. 생계를 위해 술집에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럼 헤드헌터란 직업은 어떠한가? 인생 1막은 남 따라 공부하기. 인생 2막은 남 따라 취업하기. 인생 3막은 헤드헌터 양성 교육하며 항상 하는 말이다. 무자본으로 나의 인생 1, 2막 경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헤드헌터이다. 헤드헌터는 각자 개인이 다 사업가이다. 본질은 혼자 묵묵히 헤쳐나가는 외로운 길이다. 여러분이 석세스 힘들 때 생각해보라. 쉽게 돈 벌려고 장사한다. 1억 투자해서 치킨집, 커피숍을 차려놓고 오는 손님 맞이하며 돈을 번다. 일명 그물을 던져놓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그 그물에 수확이 없으면 망하는 게 장사다. 자, 그러나 헤드헌터는 다르다. 내 개인 플레이로 리스크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자인 것이다. 회사에서 갈 곳 없는 인생 3막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모든 툴을 공짜로 제공해준다. 가서 이제 성과만 내면 그게 꿀빠는 것이다. 아무리 이 직업이 힘들더라도 인력 투자해서 불안해 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이래서 헤드헌터가 별 볼 일 없는 직업인가? 이래도 헤드헌터가 별 볼 일 없는 직업인가? 여러분은 그 자리를 너무 쉽게 얻어서 이 좋은 기회를 날리고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인생 1막 2막을 남 따라 공부하고 남 따라 취업해서 뭐 요즘은 38선 그렇죠? 4호점 또는 562도 회사에서 떠나기 마련입니다. 뭐 이태백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나와서 인생 3막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인생 3막은 어떤 겁니까? 내가 나의 브랜드로 홀로 서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개인 브랜드로 더 이상 회사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자기만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뭐 요즘은 뭐 기농기촌이 유행이죠. 뭐 이래서 기농기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만의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뭐 치킨집도 될 수 있고 커피숍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자본금이 투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 자본금이라는 게 뭐 프랜차이즈를 하면 한 1억 정도 투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퇴직금 갖고 일생일대의 모험을 하는 과정이죠, 이것은. 자,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보험하는 FC도 할 수 있고 또 기타 뭐 이런 프리랜서 뭔가를 많이 찾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대안이 가장 좋은 게 일명 헤드헌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리스크 없이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이장이 이 헤드헌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 자, 이분처럼 연소득 1억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4년 차부터는 연소득 1억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장사, 커피숍에서 아니면 치킨집에서 연소득, 순이익 1억을 얻기가 쉬울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저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장생활 접은 후에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헤드헌터가 최고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분도 결국은 해보니까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100% 공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입문하시는 분, 성공하시는 분, 그리고 힘들게 노력하시는 분, 모두가 아셔야 할 부분은 헤드헌터 업계에서 성공하셔야 합니다. 이는 헤드헌터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자기 자본 없이 대우받아가면서 사기꾼 만나지 않고 열심히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인 듯 합니다. 전 굉장히 이분한테 동의를 하고 여러분께서 이 헤드헌터 직업에 들어오셨다면 한번 이분처럼 이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끔 한번 연소득 1억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자, 누구나 이렇게 연봉 1억은 힘듭니다. 이 헤드헌팅 업계도 철저하게 2대8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상위 20%에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자,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연봉 1억 정도 끊으신 헤드헌터 분들의 노하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연봉 1억 정도 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이분은 이미 상위 탑 클래스를 끄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가진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이 빨리 배워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새로 입문하신 분, 아니면 헤드헌터 성과가 잘 안 나신 분들. 자, 이분들 하는 방법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제가 헤드헌팅 TV에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한테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뭐 자꾸 100% FM 같은 얘기만 하냐고 저한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성과를 내려면 이쪽으로 계속 어프로치 해 가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자꾸 뭐 대표 마인드 또는 뭐 FM 마인드 얘기만 계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좋은데요. 아무래도 빨리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게 결국은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상 헤드헌터 TV의 박기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